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오늘은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군계일학 1호 전자찌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낚시터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마전 낚시터입니다. 요즘 양어장 대세 어종이 향붕어인데, 이 포천권은 향붕어를 최초로 방류한 곳이고, 또 향붕어 낚시를 하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 낚시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5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향붕어 낚시의 메카 또는 양어장 낚시의 파락군이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즘 양어장 대세 어종이 향붕어이기 때문에 요 신제품 전자찌가 향붕어 입질을 얼마나 표현해 주는지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 포천권이 좋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요게 이번에 출시하는 신제품인데요. 스펙은 세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소, 중, 대인데요. 60, 65, 70입니다. 이름은 물방개 스텔라입니다. 스텔라가 로마어로 별이라는 뜻인데, 조용한 수면에 별을 새긴다라는 이미지를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정 물방개 몸통을 사용했기 때문에 물방개 스텔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 찌로 실제로 낚시를 하면서 요 찌를 제작한 과정, 그 다음에 재원이라든지 소재, 또 특징, 또 사용 방법까지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낚시 양어장에 오면 세 가지 떡밥을 준비합니다. 집어제, 그 다음에 집어 겸 입질 겸용 미끼, 또 입질 전용 미끼로 구루텐,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하는데, 집어제는 오늘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쪽 앞에도 보면 산에 위에 눈이 보입니다. 특히나 이 뒷산에 보면 눈이 많이 왔는데, 그제 어제 계속 눈이 내렸습니다. 그 정도로 날씨가 춥고, 오늘 또 아침에 영하에 있었거든요. 수온도 굉장히 낮을 겁니다. 지금 4월 중순인데도 이상 기온이라서 지금 수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이 향붕어는 잘못하면 고기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확산성 집어제 같은 경우는 잘 안 쓰는 경향이 많은데, 저도 잘 안 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수온이 낮아서 아무래도 좀 빨리 풀어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 확산성 집어제를 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분 두 종류, 어분은 뭐라도 좋습니다. 어분 두 종류에 어분 한 컵, 그 다음에 보리 한 컵, 그 다음에 여기에다 물을 충분히 넣어주고 좀 불린 다음에 위에다가 이 확산성 집어제 2컵을 넣어서 코팅하는 방법으로. 대신에 이 확산성 집어제는 충분히 많이 저어서 이게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해야만, 너무 빨리 확산되면 안 되거든요. 고기를 뜨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까지 내려가서 빨리 풀어주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 10분 후에 요거 섞는 겁니다.
지금 봄바람이 이제 계속 불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낚시는 해야 되니까 찌맞춤 하긴 하고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찌탑 반 정도 나오게 수심 측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반 찌는 케미꼬지가 여기에 있으니까 천천히 내려가서 케미꼬지가 딱 떨어지도록 보통 케미꼬지 딸깍 이런 식으로 맞추고 한두 마디 내놓고 낚시하지 않습니까? 이건 케미꼬지가 없으니까 천천히 내려가서 이게 수면 일치로 하면 좋은데 수면 일치로 해놓으면 잘못하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서 원줄이 바람에 원줄이 밀리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마디 요 빨간 목 반 정도 나오게 요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요 정도가 나오도록 찌맞춤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한 목 이상 바깥으로 노출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두 목을 내놓고 쓰든 세 목, 두 목 반이나 세 목을 내놓고 쓰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이만큼 내놓고 하면은 좀 불안하다 뭔가 나는 이렇게 한두 목만 요만큼만 내놓고 쓰는 게 좋다 그러시는 분들은 요 반목 맞춘 상태에서 여기다 소자 세링이나 중자 세링 하나를 달아 주십시오. 조금 무겁게 해주고 요만큼 내놓고 쓰시면 됩니다. 거의 케미꼬지 여기를 케미꼬지라고 생각하시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볼 건데 지금 바람이 불어서 원줄을 좀 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다른 곳에서 낚시를 하다 온 거기 때문에 거의 찌맞춤이 맞을 텐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4, 50cm 내린 충분히 내린 상태에서 던져주고 나서 낚싯대를 충분히 들어 주십시오. 찌가 써서 내려갈 때까지. 그리고 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줄이 간섭을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두 목 남았고 한 목 남고 조금 보이는 정도 상태. 저 상태에서 지금 보일락말락 하는데 저 상태에서 내려가는 거는 지금 바람이 불어서 원줄을 밀어준 겁니다. 저걸 보고 무겁다고 해서 링을 빼주면 안 됩니다. 그럼 가벼운 상태가 됩니다. 기준은 빨간색 첫 마디 반에 맞추셔서 반에 맞추고 그보다 한 목 이상을 내놓고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찌를 올려서 아까보다는 조금 덜 올리면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뭐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바늘 달고 미끼를 달아서 실제로 나오는 목수를 기준으로 찌 높이를 조절하시면서 낚시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하이원 쓰시네. 안녕하세요. 전자찌개 나오셨더라고요. 예. 첫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거 떡밥 다느라고 제대로 못 봤는데 그래서 제법 올린 것 같습니다. 향붕어 낚시 메카답게 튼실한 향붕어가 나왔습니다. 밤 낚시 위주로 할 거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상황을 볼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몇 마리 잡나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해질녘에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몇 분이 와서 저희가 이거 촬영하는 거 보고 이거 전자찌 테스트하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물어보시던데 이 전자찌가 이게 역광이 됩니까? 낮에 시인성이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 하시던데 역광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소재는 솔리드인데 안에 LED가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역광 빛이 투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카본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광이 안 되기 때문에 낮 시인성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해가 정역광은 아니지만 한 45도 정도, 반역광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막 계속 파도가 일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하늘도 하얀 배경이 하얗고 그래서 굉장히 찌가 안 보이는 상태인데 아마 일반 찌를 써도 거의 안 보일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카메라에는 어떻게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찌탑이 잘 안 잡힐 텐데 육안으로 보는 거로는 입질만 해지면 저것도 이제 입질하네요. 입질만 해지면 입질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낮 시인성은 떨어지지만 입질을 못 볼 정도, 찌가 어디가 있는지 못 찾을 정도, 뭐 그 정도는 전혀 아니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떨어질 텐데, 이제 해가 완전히 어둡기 전, 보통 한 1시간 전부터도 불을 밝히면 낮찌보다, 일반찌보다 훨씬 더 입질 보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만 지나면 아마 입질 보기가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낮 시인성도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입질! 입질! 오휴, 힘쓴다. 근데 찌가 잘 보여서 밤낚시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 부니까 손이 곱아서 이 떡밥을 못 만지겠습니다. 이게 지금 4월 중순인데 한겨울 같네요. 빵빵하게 힘쓰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입질 챈 거 혹시 보셨나요? 이게 살짝 드는 거 제가 챘습니다. 보통 그 신제품, 특히나 신제품 촬영하고 할 때는 쭈올림 많이 올리는 거 보여드리려고 좀 기다렸다 챔질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제 바람도 조금 자고 해서 이 신제품, 이 전자찌 면 발광 방식 스텔라의 장점은 정말 요 작은 입질, 요 살짝 드는 입질, 이런 점 입질도 식별이 가능하고 챔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그냥 살짝 드는 거 챔질을 해봤습니다. 그런 입질이 약한 날 그런 입질이 많거든요. 그 점, 이렇게 중간중간에 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점 발광 방식의 LED 전자찌라 하더라도 그런 전자찌라든지 또는 위에 캠, 전자캠이 달아서 하는 방식들은 그런 입질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요 면 발광 방식, 요 방식은 그런 점 입질도 다 챔질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살짝 드는 거 채려고 했는데 쥐가 쭉 올라와 버렸습니다. 지금 두 대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 쥐하고 왼쪽 쥐하고 찌탑 색깔이 조금 다를 겁니다. 카메라에도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다르게 느끼신다면 어떤 색깔이 여러분들이 입질 보기에 더 좋은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다른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요? 씨알 좋다. 이쁘게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등치에 올리지 않게 좀 방정맞게 올렸습니다. 얼마나 큰데 그러냐. 오우, 세네. 이거 많이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쁘게 올렸습니다. 야, 이렇게 힘쓰냐. 원래 봄철에는 오후에는 항상 바람이 불지만 오늘은 유난히 바람이 늦게까지 불었습니다. 8시까지 바람이 불어서 8시에 바람 멈추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낚시를 해서 지금 한 2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춥네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라면 누구나 한 권쯤 소장할 가치가 있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시원하게 올리네. 시원하게 올려졌습니다. 어휴, 쌍권 축 나와버렸네. 제 앞에 놓고 저거 멀리 가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찌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놓고 다시 한 번 더 띄워놓고 찌를 보면서 이거 지어야 됩니다. 이 힘 좋은 향붕어들도 이렇게 향붕어 쌍곤청을 하더라도 서둘지 않고 이렇게 제압하면 안전하게 다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휴, 이렇게 힘이 있어. 와, 크다.
오늘 잡은 붕어 중에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뜨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렇지.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이쁘게 올려서 아주 이쁜 붕어입니다. 그렇지. 멋지게 올렸습니다.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지. 예쁘게 올렸다. 야. 이 12시쯤 된 것 같은데 밤이 깊어질수록 끼올림이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휴식 취하고 나서 몇 마리 잡았죠? 11마리. 11마리요? 휴식 취하고 나서 1시간 정도 했나요? 근데 10마리 금방 채우고 끼올림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끼올림 좋아지네요. 저 PD님, 몸 좀 녹이고 합시다. 입질. 어이구, 큰 놈이 나왔네. 첫 수가 아주 큼직한 향붕어가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진짜 추웠습니다. 초저녁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제대로 낚시를 못하고 10시 넘으면서 조항이 좀 살아나서 12시 전후에서는 쌍권총도 하고 또 찌올림도 살아나고 그랬는데 너무 추워서 잠깐 들어가서 몸 좀 녹인다고 하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아침에 푹 자고 지금 이제 6시, 5시에 일하는데도 밖에 나올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민기적거리다가 6시에 나와서 지금 날 밟고 이제 아침 낚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9시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한 3시간 정도 되겠네요. 오전 입질은 어떤지 오전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오이구. 오. 몸통까지 다 나왔는데 떨궜네. 오, 이것도 몸통. 우와. 아침에 이 찌탑을 다 올리고 몸통까지 보여준 아주 마음이 넉넉한 고마운 붕어입니다. 2번 연속 몸통을 찍었는데 첫 번째 거는 허챔질했고 늦게 채가지고 요거는 잡았습니다. 그렇지. 아침 찌올림 좋네. 이것도 아유. 씨알은 크지 않은데
내가 그냥 놔두면 아마 다 올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채워버렸습니다. 입질. 그렇지. 아, 진짜 이쁘게 올라왔네. 아주 찌를 아주 이쁘게 올려준 이쁜 붕어입니다. 입질. 오이고. 사장님 맞다고 이쁘게 인사해 주네. 사진 찍으라고. 크지는 않지만 이것도 찌를 시원하게 올려줬습니다. 포천에 있는 마던 낚시터에서 곧 출시 예정인 군계일학 1호 전자찌 물방개 스텔라를 가지고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낚시를 해봤습니다. 어제 막 도착했을 때 뭐 바람이 파도를 칠 정도로 많이 불었고, 또 바람도 바람이지만 너무 추워서 진짜 겨울같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또 밤낚시, 또 태양이 오전에도 좀 고기가 잘 나와져서 낮낚시까지도 제가 생각했던, 걱정했던 것보다는 뭐 충분히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이 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탑입니다. 아주 작은 LED 84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LE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눈이 덜 부십니다. 눈이 부시지 않아서 입질 파악이 쉽고, 그 다음에 전지 사용량이 적어서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전지를. 그 다음에 이 소켓도 소켓 분량이 가장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스프링 방식으로 해서 약간 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접촉 분량도 훨씬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몸통 같은 경우도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최첨단 나노를 쓰는데, 나노도 등급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아주 가장 최고급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부력은 좋으면서도 눌리지 않는 그런 소재를 써서 예민하면서도 견고하게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디자인이나 설계는 제가 했지만 실제로 제 주위에 동호인들이나 낚시인들 한 50명이 현장 테스트를, 실전 테스트를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러면서 수십 번의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찌가 이 물방개 스텔라입니다. 그래서 이 찌는 이 LED 전자찌에 요구되는 뭐 예민성, 경고성, 직립성, 수직입성, 뭐 거의 모든 것을 담보했다라고 제가 자신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다른 찌하고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찌하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제가 2년 전에 만들었던 그 시제품 LED 찌하고 비교한다면 그 찌에 비해서 최소 300% 이상 좋아졌다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하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찌가 여러분들의 제2의 인생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밤낚시 하시는데 조금 더 밤낚시가 더 풍요롭고 행복한 낚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겁다.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출시하는 군계락 1호 전자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계락은 1999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난 26년 동안 민물 낚시찌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해와서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물 낚시찌 전문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자찌를 출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전자찌의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그 제작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에 출시하게 된 이 군계락 1호 전자찌의 특징과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찌 준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앞에 있는 이 두 개가 약 2년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전자찌 시제품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게 이게 약 8점 등의 LED 방식이고요. 요거는 광섬유 방식입니다. 찌탑 전체가 불이 들어오는 광섬유 방식인데 이 두 가지를 만들어서 2023년도 7월 1일 날 안성에 있는 장광낚시터에서 우리 군계락 동호회 집행부들 약 30여 명이 모여서 그분들에게 찌를 다 나눠주고 사용해 보도록 그렇게 했는데 또 여러 번 사용을 해보고 또 많은 분들이 테스트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능을 떠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불량률이 좀 높았습니다. 특히나 이 소켓 부분에서 접촉 불량이 좀 있고 그래서 근데 어차피 전자찌는 불량률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사용을 합니다. 또 그걸 감안하고 다른 업체들도 판매를 하니까 뭐 이 정도면 판매해도 되겠다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판매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불량률도 줄이고 찌탑도 더 가늘게 또 더 다른 방식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요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다시 만들어서 집행부들한테 또 나눠주고 테스트한 부분인데 이번에 출시한 이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LED 전자찌의 발전 단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요 맨 앞에 있는 게 1세대 방식입니다. 요거는 LED가 이렇게 바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선도 바깥으로 타고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LED가 이렇게 볼록볼록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입질이 왔을 때 이렇게 저항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 바깥으로 나와 있고 LED도 나와 있으니까 어딘가에 부딪히면 깨질 염려도 많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요거는 2년 전에 제가 만들었던 방식인데 이 광섬유 같은 경우는 좀 두꺼운 연질이다 보니까 가늘게 만들면 멍청거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 수밖에 없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져보면 매끈합니다. 이거는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LED가 관 안에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저항이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씩 전방식입니다. 이것도 전방식이고 이것도 전방식. 요거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전방식. 이거는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전방식. 둘 다 전방식이고요. 근데 요거 이번에 우리가 하는 요 방식은 이렇게 만져보면 매끈합니다. 왜냐하면 LED가 관 안에 안쪽에 삽입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항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점이 아니라 면 발광 방식입니다. 요 조그만 요 안에 아주 작은 초소형 이렇게 보면 LED가 보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요 한 마디에 1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4개 LED가 들어가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1세대 방식은 LED가 바깥에 노출되어 있고 전발광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2세대는 LED가 속으로 삽입되어 있는데 전발광 방식인 겁니다. 근데 3세대는 LED가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면 발광 방식입니다. 근데 탑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도 탑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격이라든지 탑의 색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몸통의 형태라든지 이런 건 다르죠. 몸통의 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 색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 갖고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게 요겁니다. 요렇게 결정을 해서 그래서 요것도 소중대로 해서 요렇게 이번에 출시하는 게 소중대 이렇게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재원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양어장 용지이기 때문에 양어장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제 원하는 스펙을 조사를 해봤는데 부력은 약 3.4g을 제일 많이 원하셨고요. 길이는 약 60에서 70 사이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자의 부력을 3.4g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65cm고요. 작은 거는 5cm 작게 60cm, 그 다음에 대자는 70cm로 했습니다. 그래서 60, 65, 70이고요. 부력은 가운데 게 3.4g, 그 다음에 작은 게 2.8g, 7.5푼입니다. 그 다음에 9푼, 요거는 4.1g입니다. 약 11푼. 이렇게 세 가지 스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전자찌는 아무래도 뭐 낮에도 하지만 밤낚시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조용한 수면 위에 별을 새긴다 이런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로마어로 별이라는 뜻인 스텔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몸통이 군계락 양어장찌의 대표가 물방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 같은 경우는 일당백이고요. 여러 가지 만들어 봤는데 요거는 역광물방개, 요건 특장물방개 선수용입니다. 근데 제일 원하는 게 요 특장물방개 선수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방개 시리즈로 해서 물방개 스텔라, 양어장용은 물방개 스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노지용이 나온다면 노지용은 5월이가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5월이 몸통에 스텔라로 해서 5월이 스텔라, 뭐 메다찌가 나오면 미터 스텔라, 또 슬림 형태, 가벼운 형태가 나온다면 라이트 스텔라 이런 식으로 군계락의 전자찌는 스텔라 시리즈로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양어장용이기 때문에 물방개 스텔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건 전자찌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썼지만 하다 보면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접촉 불량이 날 수도 있고 또 몸통이라든지 탑이라든지 파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AS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불량이 났을 때 어떤 파손이 됐을 때 이 제품의 하자인지 또는 사용자 과실인지 요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저희가 AS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을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법상에는 AS 기간은 일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2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품을 주문해서 받으시면 저희가 전지를 끼워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전용 전지로 반드시 끼워봐서 낚시를 안 가시더라도 끼워서 점등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는지 또 탑이라든지 몸통 이런 부분에 이상이 없는지 찌 이상 유무를 바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AS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주가 넘은 상태에서 어딘가에 파손이 생기면 그때는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체를 구입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찌탑 부분과 이 몸통과 다리 부분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판매를 할 계획이니까 만약에 이쪽이 고장났다 그러면 이 찌탑 부분만 구입하시면 되고요. 아랫부분이 몸통이 깨졌다든지 뭐 다리가 어떻게 됐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몸통과 다리 부분, 이 부분을 나눠서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방법 중에 찌맞춤, 왜냐면 케미꽂이가 없으니까 찌맞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완봉돌이든 또 저희는 수입벨 채비 쓰는데 수입벨이든 뭐 편대든 뭐 상관없습니다. 채비에 관계없이 찌맞춤은 바늘 없이 봉돌까지 다 달고요. 일반적인 찌 같은 경우는 천천히 내려가서 케미꽂이가 살짝 붙는 방식, 케미꽂이 뭐 딸깍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케미꽂이가 없으니까 천천히 내려가서 원래는 이렇게 수면 일치 요거 끝에가 쫙 보일 정도로 하면 좋은데 요거는 이렇게 놓으면 대류가 있다든지 해서 원줄이 살짝만 눌러주면 내려가기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라고 생각하십시오. 요 첫 마디 빨간색 반 정도 여기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요 정도로 딱 찌맞춤을 하시고 이게 찌맞춤이 끝나면 이 상태에서 이제 바늘 달고 떡밥 따라서 던져서 맞춤목보다 한 목이나 두 목 이상, 그래서 이렇게 또는 보통은 요 밑에
요 오렌지색 반이나 이 오렌지색이 다 나올 정도로 요 정도로 내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우리는 어차피 올린 낚시 바닥 낚시니까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예민한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반목에 맞춰서 오렌지 정도 나오게 요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이렇게 많이 내놓는 건 싫다, 나는 요만큼만 내놓겠다 싶으신 분들, 또는 바람이나 대류가 심한 날, 그런 날은 이렇게 맞춰서 링을 하나만 채워주십시오. 소자나 중자 상황에 따라서 소자를 채우든지 중자 하나를 채워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소자 하나 채워놓고 요만큼 내놓고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 채운 분들은 그냥 반목에 맞춰서 요 주황색 정도, 요 반 정도 또는 다 내놓고 이렇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요 신제품찌, 전자찌의 각 부위별로 찌탑, 몸통, 뭐 또 소켓, 이 다리, 이런 각 부위별 특징과 소재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찌탑을 설명을 드리면, 찌탑은 FOC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그라스 화이바입니다. 또는 화이바 그라스, 그러니까 유리섬유입니다. 유리섬유. 우리가 보통 솔리드라고 얘기하는 소재는 유리섬유인데, 이 천 같은 거에 아주 작은 LED를 반도체 심듯이 심은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심은 거거든요. 삽입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LED 84개입니다. 이렇게 작은 LED를 넣은 이유는 LED를 작게 넣어야만 눈이 부시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전지를 쓰더라도 연속 발광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켜놓으면 50시간 이상 가는데 실질적으로 낚시할 수 있는 건 한 36시간 정도, 이틀 정도 사용을 권합니다. 근데 요즘은 전지가 좀 싸졌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만 쓰셔도 그러면 아주 밝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쓴다라고 하면, 전략한다고 하면 이틀 정도 사용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봤을 때 전혀 마찰력이 없습니다.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하고, 또 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부딪히더라도 이게 LED가 거의 깨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성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요런 부분, 마디라든지 뭐 간격이라든지 색상,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가장 우리가 입질 보기 편안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특히나 요 그 면발광 방식의 특징은, 이런 전발광 방식은 이렇게 내놓고 예를 들어 낚시한다고 했을 때 아랫불빛이 이렇게 나와야만 입질 보고 챔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입질이 아주 약할 때, 요거는 면발광 방식은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는 것도 표현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점 입질도 챌 수 있는, 입질 아주 작은 입질도 챔질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쌈을 쳐 나와. 그러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켓 부분은 전지를 꼽았을 때 처음에는 괜찮은데 사용하다 보면 불량이 많이 나니까 이 부분이 제일 전자찌에서는 제일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2년 전에 이걸 만들었을 때 소켓 불량이 많이 나서 나름대로 뭐 CNC로 깎아도 보고 또 사출도 해보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안에 이렇게 보시면 불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보이는데 스프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있고, 안에 옛날에는 양쪽에 이렇게 판이 있는 방식이었는데 스프링이 있고 또 위쪽에 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끼워보면 전부 다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스프링이 눌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전보다 훨씬 끼기가 쉽고 불량도 적습니다. 접촉 불량이 훨씬 적어졌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빼기도 쉬운데 이 살짝만 껴도 스프링이 닿으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 충격이 가해지고 하다 보면 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살짝 들어오더라도 조금 깊이 눌러서 안전하게 접촉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방식도 스프링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요 소재도 약간의 신축성이 있으면서 경고성이 있는 ABS를 사용했습니다. PP라든지 PE가 아니라 ABS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금속 도금을 해서 경고성이 보장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322, CR322 전지를 사용합니다. 근데 322 전지면 같은 322 전지라도 요 끝부분이 요 길이나 파이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제품마다. 그래서 같은 322라도 다른 제품을 사용하면 그걸 자꾸 끼웠다 뺐다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벌어져서 접촉 불량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 전용 전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구입하시면 전용 전지를 넣어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322 전지라고 똑같은 322라고 다른 제품 사용하지 마시고 저희가 넣어드리는 요 전용 전지 꼭 요 제품만을 사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몸통은 이 찌 소재 중에서 아주 가장 가벼운 그러면서 순부력이 좋은 나노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나노도 등급이 꽤 많습니다. 뭐 보통 5개 등급을 얘기하는데 다양스럽게도 최근에 5개 등급 최상급 등급 중에서도 그보다 더 좋은 최고급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비력이 좋으면서도 이게 열고 닫고 하다 보면 여기 꽉 누르면서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눌릴 수가 있는데 순비력이 너무 좋은 소재들은 이게 손으로 누르면 이게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최고급 나노는 순비력은 좋은데 잘 눌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억지로 하면 눌러지지만 전에 비해서 훨씬 눌림에 강합니다. 그런 최고급 나노를 사용해서 부력은 좋으면서도 눌리지 않도록 그래서 내구성도 좋아지도록 그런 소재를 사용했고요. 코팅도 내구성을 보장하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물방개, 우리 특장 물방개와 똑같이 유선형으로 가공을 해서 반발력은 좋고 저항은 적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는 스트레이트 카본입니다. 카본을 처음에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주 가늘고 연질 카본을 좀 사용을 해봤었습니다. 이 시제품을.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좀 너무 이렇게 넘청거리면 이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넘청거리면 낚싯대 같은 데 부딪혔을 때 파손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경질 카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15 파이 아주 가벼우면서도 딱 경고성이 있는 조금 카본 톤수가 높은 경질 카본을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경고하도록 그래서 파손율이 적도록 했고요. 그래야만 이 직립성 딱 몸통에서 내려가고 채비가 와서 딱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요 부분에 아까 탑 부분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을 저희가 맞추기 위해서 요 탑도 특별히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라고 했는데 보통 30cm 정도의 탑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성품들이.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통 외대 낚시를 하기 때문에 또 짧은 대 낚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탑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긴 탑이 주로 30cm가 많은데 저희가 많이 원하는 게 70cm라고 했지 않습니까? 70cm를 이상적인 비율로 만들려고 하면 요 탑과 그다음에 몸통 플러스 다리 요게 1대1 비율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직립성이 가장 이쁘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70cm면 35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특별 제작해서. 그래서 대자 같은 경우는 요 대자는 35, 요 중자는 65cm니까 32.5, 소자는 30cm 이렇게 특별히 따로 제작을 해서 만든 겁니다. 비율을 딱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던졌을 때 딱 몸통에 서서 천천히 내려가도록 그래서 딱 직립성이 보장이 되고 채비가 딱 와서 내려가도록 수직 입수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이 물방개 스텔라의 장점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 설명에는 물방개 스텔라의 10가지 장점이라고 해서 10가지를 쭉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도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 그 10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고 또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핵심 부분만 딱 말씀드리면 제일 핵심은 이 소켓 부분, 하우징 부분, 이 부분이 스프링 방식이라 접촉 분량이 적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탑 부분입니다. 이게 아주 작은 초소형 LED 84개를 요 안으로 집어넣은 면 발광 방식이다. 이 부분이 특징인데 지금 보시기에 1세대나 2세대에 비해서 이 3세대 면 발광 방식이 그렇게 가는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이게 더 붉어 보이는데 왜 자꾸 가늘다라고 하느냐. 자, 한번 보십시오. 이 2세대에 비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가늡니다. 밑에 부분이 한 1파이 정도 되고 이게 위로 테이퍼가 접혀 있어서 상단부는 0.75로 이렇게 가늡니다. 근데 이게 불을 밝혀보면 이렇게 굵어지는 겁니다. 굵어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가늡니다. 이렇게 0.75 정도로 가는 거에 속으로 LED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이렇게 매끈해서 저항이 없고 가늘기 때문에 첫째는 예민하고 속으로 내장되어 있으니까 경고성도 좋고요. 깨질 염려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가벼우니까 직립성도 좋아서 채비가 딱 따라올 때까지 딱 서가지고 있다가 내려가니까 직립성, 수직입성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신경 쓴 부분이 밝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밝기만 하려고 하면 LED 좀 큰 거 쓰면 사실은 더 밝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난반사가 생겨서 눈이 부십니다. 그러면 계속 보고 있을 때 찌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난반사를 없애고 입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거는 요 간격이라든지 요 LED 크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요 방식을 쓰더라도 많이 쓰는 게 보통 LED 50개에서 60개 정도 그런 게 많거든요. 그건 LED 크기가 좀 더 큽니다. 근데 그런 게 눈이 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작은 걸 썼습니다. LED 작은 걸 써서 84개를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색상이 그냥 위에 거를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한 색깔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 양면은 아니거든요. 이게 330도라고 하는데 에폭시 방식이 330 정도 돼서 이게 돌려보면 핑크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습니다. 한쪽 면이 이렇게 돌려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핑크색이 나왔을 때 더 밝게 보입니다. 그리고 빨강색이 나오면 약간 흐려지는데 선명해집니다. 이 간격이 눈부심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밝은 게 좋다, 또 핑크색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핑크색 쪽으로 쓰시고, 만약에 던졌는데 핑크색이라서 좀 눈부심이 있다, 나는 빨간색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찌를 빼서 약간 찌를 돌려서 다시 꼽으시면 됩니다. 빼서 방향 틀어서 다시 해서 던져보면 본인이 원하는 색깔이 나오면, 빨간색이 나오면 그쪽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핑크색과 빨간색 두 가지가 되니까 본인이 주로 원하는 색상으로 골라서 취향에 따라서, 낚시인들마다 잘 보이는 색상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들 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색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찌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는 광선검을 생각했었습니다.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 아시죠? 라이트 세이버. 이게 찌가 이렇게 물속에 있다가 입질을 받아갖고 쭉 올라올 때, 특히나 활성도 좋을 때 쭉 올라오면 마치 광선검이 물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정말 황홀경입니다.
입질 좋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선검도 생각을 했었는데 입질이 좋을 때는 사실은 뭐 이런 찌나 어떤 방식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 면발광 방식의 장점은 작은 입질, 이 전발광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놓고 있다 그러면 요 밑에 마디가 이렇게 하나 불이 나와야만 입질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요만큼만 움직여도 점 입질도 다 식별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뭐 서치를 미칠 필요도 없고 이런 광섬유 같은 경우는 다 볼 수는 있는데 광섬유 자체가 연질이라서 이건 좀 굵게 써야 되거든요. 탑이 굵지 않으면 물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아주 가는 탑을 쓰면서도 이렇게 점 입질을 다 읽어낼 수 있는, 그래서 입질이 약할 때는 정말 유리합니다. 특히나 순발력 좋으신 분들은 아주 요 깜빡하는 입질도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거의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이나 기획은 제가 했지만 제 주위의 동호인들이나 약 50여 명의 낚시인들이 거의 2년 동안 현장에서 필드 테스트를 하면서 진짜 수십 번의 이렇게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생이 된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만들었던 요 제품보다 지금의 요 제품은 300% 이상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뭐 밤낚시가 좋으시겠지만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 아마 밤낚시가 그 기쁨이 3배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군계일학 최초의 전자찌인 물방개 스텔라가 여러분들의 제2의 인생찌가 돼서 여러분들의 밤낚시가 더욱더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싼거 쳐 나와. 그러면 바로바로 나옵니다.